KCC가 언양공장 부지를 울산시와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역세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PC방 금고털이범의 행적을 신고받고도 출동도 하지 않아 범인을 놓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들을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울산 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 낀 가운데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주말부터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언양공장 보상을 요구해온 KCC가 종정 입장을 철회하고 역세권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역세권 2단계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울산역 맞은편에 자리 잡은 KCC 언양공장. 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장 부지 대부분이 KTX 역세권 2단계 개발 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KCC는 공장을 이전하는 대신 2천억 원대의 현금 보상을 요구해 공동 개발을 제안한 울산도시공사와 3년째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KCC가 종전의 이전 보상 요구를 철회하고 공동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도시공사에 밝혀왔습니다. KTX 역세권 개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사와 KCC가 공동 개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KCC가 공장 부지 일대를 도시공사와 함께 개발한 뒤 이를 분양해 보상 비용을 충당받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역세권 2단계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KCC가 공동 개발에 참여한 건 최근 하천용지 무단 점용 사실이 드러나 울주군으로부터 사용 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KCC 측은 내일부터 사용 중지 처분이 발효되더라도 생산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는 만큼 이행 강제금을 내고서라도 공장을 계속 가동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7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는 등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자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돼지 사료 농장. 한 남성이 수십 명의 투자자들에게 공장 이곳저곳을 보여줍니다. 숯불기까지 보는 중형 사료지 분식 사료, 완벽한 말려가지고 나온 사료는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가 지분을 가진 돼지 농장을 견학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료 공장에서 돼지 사료를 무료로 공급받는 만큼 수익성이 높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이 다단계 업체는 지난 6월 투자금만 챙겨 잠적했는데 피해 규모가 충격적입니다. 업체 회장 42살 이모 씨는 울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중간 모집책 19명을 두고 투자자 390명으로부터 무려 70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돈 사업에 투자된 돈은 전체 투자금의 단 10%. 투자자에게 은행이자 10배가 넘는 월 5%의 배당금과 원금 보장을 약속했지만 투자금 돌려막기로 처음 몇 달만 배당금을 지급한 게 전부입니다. 투자자들은 퇴직 공무원 등 대부분 서민들로 지인의 소개나 입소문을 듣고 투자를 냈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심은 했죠. 처음에 의심은 했는데 투자했는 거 그게 뭐 자꾸 통장도 보여주고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경찰은 모집책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회장 이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며 서민들을 현혹하는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주유소 임대 사업에 투자한다며 무려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엔 울산판 거마대학생 700여 명에게서 35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단계 업체의 특성상 투자금을 날리는 건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경기고 지금 뭐 은행 금리라든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고수익을 준다면은 첫 번째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고. 경찰은 울산시에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 방범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예상 경로까지 전달받은 경찰이 상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절도범을 눈앞에서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남구의 한 PC방. 20대 남자 종업원이 태연하게 금고에서 돈을 꺼냅니다. 돈을 세는 여유까지 보이더니 돈을 비닐봉지에 담아 PC방을 빠져나갑니다. 20살 이모 씨는 이곳 PC방에서 일한 지 사흘 만에 현금 60만 원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1시간쯤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PC방 주인 서모 씨는 곧바로 길 건너편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용의자 이 씨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 인근 주민센터를 찾을 거라고 예상 경로까지 알려줬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잡을 수 있지 않냐 하니까 경찰관이 하는 말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범행 3시간여 뒤인 오전 10시쯤 이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용의자 이 씨가 왔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또다시 묵살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지구대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뭐 접수가 된 건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최초 신고를 받은 파출소가 용의자가 PC방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횡령 사건으로 분류해 상황 보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지구대에선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성폭력이라는 강력범죄라도 증거보다 바로 우리가 경찰관에 연락해가지고 빨리 나와가지고 조치를 취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건 강력범죄가 아니고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초동대처만 제대로 했어도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용의자를 결국 눈앞에서 놓쳐버린 셈이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정신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피의자들을 법원이 석방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 때문에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집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성폭력 가해자를 석방한 법원에 항의합니다. 법원이 올해 초 정신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와 40대 피의자 2명을 지난달 2일 보석으로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장애 여성은 피의자와 한 건물에 살고 있어 피의자가 석방되자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그런 정신장애인인데 집에 부모님도 못 만나고 집에 오지도 못하고 가해자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보석 결정을 한 법원은 기소일로부터 구속 제한 기간인 6개월이 다 된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해자들을 석방했을 때 피해자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재판부가 이런 가해자를 석방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들의 인권을 먼저 고민한 것이 아닌가. 울산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가 지난해 상담한 건수는 하루 평균 2건꼴인 716건. 상담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어 재판 최종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귀향 시승단을 모집합니다. 현대차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승단을 선발해 i40 200대를 오는 27일부터 7박 8일간 무상으로 빌려줄 계획입니다. S51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에서 저소득 가정 장애 청소년 78명에게 높낮이 책상 등 1억 원 상당의 맞춤형 학습 보조기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S-오일은 올해까지 160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량농협 등 울산 지역 5개 단위 농협은 각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농협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쌀의 소중함과 아침밥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행이 다음 달 7일까지 고객 초청 영화 관람 등 다양한 고객 사은 행사를 실시합니다. 영화 관람의 경우 울산에서는 오는 27일 400명을 초청해 실시하고 해외여행객을 위한 환전 수수료 우대 서비스도 펼칠 예정입니다. 진장 유통단지가 제 모습을 갖춰가면서 북구가 지역의 대표적 유통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밤샘 근무를 없애기로 하면서 상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개점으로 북구 지역 대형마트는 모두 5곳, 지역 12개 마트의 절반 정도가 북구에, 그것도 진장 유통단지에 집중해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 남구는 백화점, 북구는 마트로 재편된 셈입니다. 하루 20억 대의 마트 상권이 형성되면서 침체 일로이던 주변 공구 상가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5년이 넘도록 입주율이 절반에 그친 진장 디플렉스는 최근 들어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인들도 차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이 이렇게 진장동에 입점했다는 그 자체는 또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디플렉스 공구 상가에는 많은 시민들한테 여기 상가가 있다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홍보. 인접한 가구거리 역시 신상품으로 구색을 맞추는 등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태화강 쪽 명천지구는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에 따른 시너지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밤샘 근무가 사라지면 근로자들의 소비가 늘고 식당 등 주변 상가 매출도 덩달아 크게 늘 것이란 기대입니다. 현대자동차 밤근무를 일찍 마치고 하니까 저희 업을 하시는 분은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손님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입점에 이어 내년부터 현대차의 밤샘 근무가 사라지면서 이곳 진장명천 일대가 지역 유통의 중심이자 최대 배후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이른바 5회 통화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모바일 투표는 5차례까지 투표 참여 전화를 해서 통화가 안 되거나 거부하면 기권으로 처리되는데 울산은 5,290표의 기권표 가운데 14.7%인 777표가 5차례 통화를 채우지 않고 기권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경선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른 지역 모바일 투표에 대한 검증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전 은폐와 원전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영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수원은 사내외 공모제 확대와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 확립과 함께 혁신과 안전, 청렴과 소통 등 4개 분야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과의 동반 선장을 위한 협력 사업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양한 지역 사업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울산시가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와 구구는 물가대책 상환실을 마련해 가격 동향표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공정 상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울산 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열린 어제 공연에서는 록밴드 피아가 출연해 격렬한 기타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결성된 실력파 밴드 칵스와 최근 정규 앨범을 발매한 래퍼 본킴이 출연해 개성 넘치는 히트곡을 들려줬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이 발표한 클럽 랭킹에서 K리그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58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은 8월 한 달 동안 각종 경기 결과와 대회 성과를 취합해 발표한 전 세계 축구 클럽 랭킹에서 울산현대가 152.5점으로 58위에 랭크됐으며 전북현대가 59위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는 스페인에 거한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